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들리지 않았어요. 손님은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저한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손님 같은 분은 우리 레스토랑 규정에 맞지 않습. 드레스 코드를 보세. 그리고 글쎄요. 여긴 유명 인사들만 오는 곳이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요. 식당 한가운데서 긴장감이 고조되자 주변 테이블에서 대화를 나누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조용해졌다. 좁게 나 있는 샹들리의 불빛 아래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웨이터가 매서운 눈빛으로 문가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방이 추위 죽은 듯이 고요해진 가운데 그녀가 당황스럽게 뒷걸음질 치자 몇몇 이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왜 저렇게까지 무례해? 누가 봐도 문가영 씨 같은데 안 믿기나 봐. 설마 오늘 예약이 안 되어 있나? 그 순간 한쪽 테이블에 앉았던 중년 부인이 휴대폰을 꺼내 들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거 찍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큰일 나겠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그녀의 팔을 잡고 만류했다. 잠깐, 괜히 끼어들었다가 문제 생길 수도 있어. 그래도 너무 심하긴 하네. 문가영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자신을 노려보는 웨이터를 향해 차분하게 물었다. 죄송한데 제가 뭔가 잘못을 한 건가요? 이 테이블을 예약해 두었는데 제 이름으로 확인이 안 된 건지 궁금합니다. 웨이터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낮게 웃었다. 문가영이요? 네, 유명하신 건 알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예약이 안 되어 있으면 그냥 돌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예약한 건 아니고 제 매니저가 해뒀을 텐데요. 그 매니저분은 지금 어디 계신데요? 그리고 아무리 연예인이라도 여기 오면 다 환영받을 줄 알았나요? 다른 테이블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 손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낮게 중얼거렸다. 아무리 그래도 저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명색이 고급 레스토랑인데 말투가 왜 저래? 문가영이 점차 표정이 굳어갔다. 저도 여기 서비스 비용 지불했어요. 1시간 전부터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누군가의 초대를 받아온 거라서 잘못 온 건 아닙니다. 웨이터는 코웃음을 치듯 입가를 비틀었다. 아, 초대받았다고요? 그 초대장이 정말 정식인가요? 요즘 워낙 사칭도 많고 또 특별한 이벤트가 열리는 날이면 자격 없는 사람이 들어오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자격 없는 사람이라니 혹시 지금 저더러 사칭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 사이 식당 곳곳에 앉아있던 손님들이 이 대화를 놓칠세라 집중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촬영을 하고 있었다. 어떤 젊은 커플은 소공어리며 문가영을 응원하는 눈치였고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를 불편해하는 듯 고개를 돌렸다. 아니요,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 유명세 이용해서 들어오려는 분들을 제가 전에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문가영. 본인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혼자 다니지 않을걸요. 보통은 매니저나 보디가드가 따라 붙으니까요. 저는 개인 일정이라 조용히 식사하러 온 겁니 늘 그렇게 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럼 신분 증명이라도 해보시죠. 아니면 일단 나가주시든지. 그 순간 옆 테이블에 있던 어떤 남자 손님이 참다 못해 크게 소리쳤다. 잠깐만요. 이분 진짜 문가영 씨 맞아요. 저도 방송에서 본 적이 많아서 알아보겠는데 지금 사진 찾아볼 수도 있고. 웨이터가 그를 향해 돌아섰다. 손님, 이건 우리 레스토랑 규정 문제입니.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면 누구든지 이런 고급 홀에 남아있을 수 없어요. 이쪽은 VIP 전용 구역이에요. 저는 이분이 VIP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약도 했다잖아요. 그러나 웨이터는 듣지 않고 비꼬는 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말 좀 조심하세. 여긴 원래 국빈급이나 엄청난 후원금을 내는 분들이 오시는 자리라 웬만한 방송 연예인이라고 해도 그냥 들어올 순 없습니다. 갑자기 식당 안은 정적이 흘렀다. 누군가는 이미 이 장면을 인터넷에 생중계하듯 올리는 중인지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문가영은 주변 시선을 느끼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다. 저를 그렇게까지 의심하신다면 잠시만요. 제 매니저에게 전화해서 지금 당장 확인해 볼게요. 웨이터는 여전히 냉소적인 표정이었다. 조슨 매니저든 누구든 빨리 불러주세. 그래야 확인해서 내보낼 사람은 내보내고 자리 잡을 사람은 자리 잡고 할 테니까.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자 주변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의 목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저 사람 완전히 태도가 고약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누군지 몰라도 너무 무례해.
게다가 저 여자가 정말 문과형이면 레스토랑 측이 망신스러울 텐데. 매니저의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아마도 차 안에서 휴대폰을 놓고 내렸는지 신호만 울리고 있었다. 난감해야 하는 문과형을 보며 웨이터가 이번에는 더욱 거만하게 턱짓을 했다. 연결 안 되나 보네요? 그럼 그냥 나가주세.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 하시잖아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확실히 예약이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약 번호나 그걸 증명할 서류라도 있나요? 문과영이 당황하여 지갑을 뒤지며 작은 쪽지를 꺼냈다. 이건데요. 여기 날짜랑 제 이름이 적혀 있는데. 웨이터는 그 쪽지를 곁눈질하더니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이런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공식 예약 문자가 아니라면 의미 없네요. 번거롭게 만드시네. 식당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다. 이미 다른 손님들까지 한껏 불편해했으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으려는 사람은 아직 없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휴대폰을 돌렸다. 이거 지금 인터넷에 올리면 바로 논란될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무례한 건 처음 보네. 보통은 연예인이면 더 잘해줄 텐데 여긴 또 규정이 엄격한 건가? 그때 별다른 인기척 없이 슬그머니 다가온 레스토랑 매니저가 낮은 목소리로 웨이터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죠? 왜 식당 한복판에서 이렇게 소란이죠? 웨이터는 매니저에게 크게 소리를 높였다. 지금 문과영이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예약 확인이 안 됩니? VIP 존인데도 우기고 계시죠. 매니저가 살짝 당황한 기색으로 문과영을 훑어보았다. 문과영 씨, 혹시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직접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예약 확인이 안 된 건가요? 전화도 안 되고 증거도 없고 본인이라는 확실한 증명도 없어요. 매니저가 재빠르게 시스템을 확인하려고 카운터 쪽으로 몇 걸음 물러섰다. 그러다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죄송합니 오늘 VIP 쪽에 문가영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들어와 있긴 했는데 시간이 안 맞습 아마 오후 7시쯤 예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미 8시가 넘었네요. 문가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8시 넘었어요? 제가 1시간 전부터 와 있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웨이터를 쳐다봤다. 아, 혹시 손님께서 오셨다는 걸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측에서 안내를 제대로 안 드린 건가요? 웨이터는 곧바로 변명했다. 저분이 VIP 예약자로 오셨다는 얘기를 아예 못 들었습. 그리고 그냥 들어와서 여기가 자기 자리라고 주장하시니까 문과영이 억울하다는 듯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바깥 로비에서 이름을 말씀드렸습. 누가 기다리라고 해서 로비 소파에 앉아 있었고요. 그럼 예약은 유효한 건가요? 매니저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예약 자체는 유효합니. 다만 시간이 지난 건 사실이라 준비가 늦어졌을 수 있습. 그래도 손님을 이렇게 불쾌하게 해드린 건 우리 측 잘못이 큰데. 웨이터가 낯빛을 굳히며 매니저를 향해 낮게 중얼거렸다. 저는 그저 규정에 따라 행동한 겁니. 시간도 지나서 이미 예약 취소된 줄 알았고 손님 태도도 좀... 순간 주변에서 촬영하던 사람들 중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큰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니 손님 태도가 뭐가 어쨌다는 건데요? 처음부터 무례하게 구신 건 웨이터님 아닌가요? 다른 이들도 그 말에 동조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야. 손님께서 계속 정중하게 말씀하시던데. 처음부터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웨이터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가 막힌다는 듯 비아냥거리는 투였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 연예인이라고 다 환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제가 듣기론 문과영 씨라 해도 직접 출연한 작품이 많진 않지 않나요? 여긴 이름값 좀 있는 분들이 주로 오는 곳이라서 본인도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이 말에 문과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답했다. 연예인이라서 무조건 특별 대우를 바라는 건 아닙니. 저도 그냥 손님으로 온 거니까 똑같이 응대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모욕적인 말씀을 하시니 저도 당황스럽네요. 저도 당황스럽죠. 이런 분이 갑자기 와서는 VIP 자리를 요구하니까 매니저가 황급히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다. 자, 진정들 하세요. 우리 레스토랑이 명망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손님을 언어로 모욕하는 건 옳지 않습. 일단 문과영 씨께 적절히 사과를 드리고 예약 상황에 맞춰서 자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웨이터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사과까지 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규정상 VIP는 예약 시간에 맞춰 오셔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 모실 의무가 없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손님 중 하나가 참다 못해 큰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 레스토랑 분위기 어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가족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예비 신랑 신부가 상견례하는 자리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다 망하잖아요. 그러자 다른 이가 덧붙였다. 근데 보세요.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예약을 확인해야 할 직원이 초기에 응대만 잘했어도 이런 문제는 없었겠죠. 매니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모두 진정해 주시고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정비를 하겠습. 우선 문가영 씨 안쪽 자리에 안내받으시고 편히 식사하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별도로 테이블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문가영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상당한 상처와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감사합니 하지만 이분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말고 다른 손님에게도 이런 식으로 대하신다면 가게 이미지에 큰 타격일 텐데요. 매니저가 웨이터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 지금 즉시 사과하십시오. 우리 레스토랑의 운영 방침에도 어긋나는 태도예요. 시간이 지났든 뭐든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응대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웨이터는 입을 꾹 다물고 한동안 대답하지 않다가 결국 이를 악문 듯한 목소리로 아주 짧게 뱉었다. 죄송합니다. 문가영을 비롯해 주위 사람들은 그 사과가 전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느꼈다. 곁에서 지켜보던 어떤 노신사가 작게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이런 건 명백한 갑질이죠. 너무도 적나라 하잖아. 곧이어 분위기가 잔잔히 누그러지는 듯 했으나 웨이터가 갑자기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제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레스토랑 규정상 늦으면 사전 통보가 있어야 하고 손님이 VIP 자격을 충분히 증명해야 함니 자꾸 SNS에 올리겠다는 둥, 이게 다 협박 아닌가요? 이 말에 일부 방관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했다. 우리가 뭐 협박했다고 그래요? 그냥 상황을 찍고 있을 뿐이지. 너무하네 진짜. 문가영은 손을 들어 대화에 끼어들었다. 저는 그냥 여기서 식사하러 온 겁니 굳이 제 유명세를 악용하려는 마음도 없고 사진 찍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제가 머물러도 될지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이건 정말 기분 나쁜 경험이네요. 웨이터는 여전히 맞득지 않다는 표정이었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든 자유지만 우린 규정을 지킬 뿐입니다. 그때 매니저가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런 태도로는 곤란해요. 더 이야기하다가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 우선 그만합시다. 손님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고 일단 제가 직접 모실 테니 따라오시죠. 문가영이 미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 오늘 분위기를 해쳐서 다들 식사 편히 하세요. 그녀가 매니저와 함께 안쪽 VIP 룸으로 이동하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다. 저 웨이터 진짜 문제다. 감봉당해야 하는 거 아냐? 저렇게 무례하게 대하면 손님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문가영 씨도 왠지 조용히 밥 먹으러 왔다가 봉변당한 것 같네. 안타깝다. 왜 연예인이라고 다 뻔뻔하게 구는 건 아니잖아. VIP 룸에서 자리에 앉은 문가영은 매니저를 기다리며 텅 빈 표정으로 식탁을 바라보았다. 매니저는 급히 달려와서 숨을 몰아쉬었다. 죄송해요. 제가 주차 문제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네요. 괜찮아요.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 메뉴나 주문할까요? 너무 오래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눈치 보이네요. 매니저는 곤란해하며 낯빛이 어두웠다. 앞으로 어쩌시겠어요? 방금 상황을 찍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SNS에 올라가면 난리 날 텐데. 이미 난리 났을 거예요. 저도 인터넷 반응이 궁금하긴 한데 굳이 찾아볼 생각은 없어요. 다만 이런 불쾌한 일을 겪으면서도 뭔가 의미 있게 바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녀가 잠시 생각에 잠기자 매니저가 조심스레 물었다. 무슨 뜻이죠? 우리 업계에도 그리고 이런 고급 레스토랑에도 늘 촬영이나 유명 인사의 방문이 잦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특별 대우 아니면 무시 두 가지 극단으로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웨이터가 저를 본 순간 규정을 어겼다. VIP 자격이 없다며 공격적으로 나왔죠.
매니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사실 서로 오해가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이런 일이 벌어진 김에 제가 경험한 걸 기반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배려 교육 같은 거요. 특히 장애인 혹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분들에게도 요식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떨까 싶어요. 매니저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좋은 생각이긴 하네요 라고 대답했다. 문가영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다. 저도 이 바닥에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서로 존중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국 손님이든 직원이든 누군가를 깎아내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 더 넓은 차원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매니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메뉴를 펼쳐 보여주었다. 먼저 식사를 하시고 나중에 그 주제로 한번 공식 발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 제가 관련된 기관이나 스폰서를 알아볼게요. 그리고 솔직히 오늘 이 영상이 퍼지면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도 많을 겁니. 거기서 이 아이디어를 함께 제시하셔도 되겠네요. 잠시 후 식사가 준비되었고 매니저가 대강 상황을 진정시켰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그러나 바깥 홀에서는 여전히 몇몇 손님들이 시끄럽게 웨이터를 향해 항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아니, 그 웨이터 조금도 반성 안 하는 것 같던데요? 매니저가 말리는 것 같던데 쉽지 않겠죠. SNS에 이미 퍼진 것 같으니 당사자들도 곧 뭔가 대응하겠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난 문가영은 복도를 지나 홀로 다시 나왔다. 혹시나 싶어 마음을 가다듬고 자신을 계속 불쾌하게 대하던 그 웨이터를 다시 찾았다. 웨이터는 아직도 인상을 쓰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서는 다른 직원들이 조용히 충고를 하는 듯 보였다. 잠깐만요. 그녀의 부름에 웨이터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왜요? 또 뭐가 문제죠? 아까 일은 정말 불쾌했어요. 하지만 저도 뭔가 개선을 원하기에 말씀드립니 혹시 앞으로 손님 응대 교육 같은 거 제대로 받아볼 의향은 없으세요? 웨이터는 비웃듯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다. 교육이요? 글쎄요, 저는 괜찮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우리 레스토랑은 규정을 지켜왔어요. 불만이면 오지 마시든지. 그 말을 듣자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듯 웅성거렸다. 누군가는 저러니 문제가 계속 생기지 하고 중얼거렸다. 문가영은 그의 반응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끝까지 담담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래요, 그럼 제가 별도로 마련해 볼게요. 미디어와 협력해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다른 고급 레스토랑들에게도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겠습. 오늘 저를 무시하고 컨템트를 드러내신 건 결국 시스템적 문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웨이터는 더욱 기분 나쁘다는 듯이 목소리를 높였다. 시스템적 문제? 웃기시네.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일했는데 누구도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분들이 참고 넘어갔다는 뜻이겠죠. 혹은 유명 인사가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자 근처에서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다가와 웨이터에게 따끔하게 말했다. 이번 일은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손님에게 너무 심했어요. 규정은 그렇다 쳐도 말투와 태도가 문제가 커요. 그리고 저분 정말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니저도 다가와 그를 나무랐다. 이건 명백히 직원 매뉴얼 위반입니. VIP가 늦었다고 해도 정중하게 안내해야지.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게 어디서요? 정식으로 처벌이 있을 테니 각오하세요. 웨이터가 난처해하며 더는 대꾸하지 못하자 문가영은 괜찮아요. 더 이상 이런 상황으로 시끄럽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모두 식사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의 손님들이 그녀를 옹호하고 있었기에 현장 분위기는 묘하게 따뜻한 응원이 번졌다.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죄송하네요. 여기서 편히 못 드셨을 텐데. 맞아요. 힘내세요. 사진 같은 거 찍어도 괜찮으신가요? 아까 찍은 영상도 있지만 안 좋은 장면은 참아.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원 고맙습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대로 가만히 두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은 여러분 재량에 맡기겠습. 그리고 곧 제가 직접 별도 발표를 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제가 운영하는 공식 채널 확인해 주시고요. 홀을 빠져나가려는 그녀를 향해 어떤 젊은 여성이 뛰어와 다급하게 말 걸었다. 죄송해요. 제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요리사 꿈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힘들어서 혹시 나중에 관련 프로젝트 한다면 알려주세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과영은 순간 눈길이 빛나며 따뜻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요, 제 매니저에게 연락처를 주시면 나중에 꼭 참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식당을 나서는 길, 그녀는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일은 많이 속상했지만 많은 분이 저를 지켜봐 주셨고 응원해 주셨네요. 이 사건이 단순히 기분 나쁜 추억으로 남지 않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뒤 실제로 사건 영상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졌다. 문과형 고급 레스토랑에서 봉변. 같은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웨이터가 무시하고 비꼬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언론들은 빠르게 이 사건을 보도했고 레스토랑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며 해당 웨이터의 직무 정지를 선언했다. 고객 대응 매뉴얼 위반에 해당하며 본 레스토랑은 재발 방지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고 여기저기서 문과영에게 더 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문과영은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다른 이야기를 전했다. 안녕하세요, 문과영입니? 얼마 전 제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 하지만 저는 그저 그 레스토랑이나 한 개인을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또 장애인이나 소수자들이 요식업계에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제가 작은 기부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볼까 해요. 시청자들은 실시간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와, 진짜 대인배다. 멋있다. 이걸 이렇게 전환하다니. 우리도 응원할게요. 그녀는 라이브 방송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저도 아직 부족하지만 여러 요리 전문가분들과 협력하여 모두를 위한 쿠킹 클래스를 준비 중이에요. 이 클래스는 경제적, 신체적 제약이 있는 분들도 쉽게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 앞으로 더 많은 식당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부터 프로젝트 모금 계좌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레스토랑 측 매니저는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고 노력했다. 저희 내부 사정으로 인해 문과영 씨께 큰 불편을 드렸고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켰습. 당사자 웨이터는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받기로 했습. 또한 레스토랑 차원에서 문과영 씨의 모두를 위한 쿠킹 클래스의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매체 앞에서 인터뷰를 마친 매니저가 홀로 남았을 때 그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저 솔직히 아직도 제 잘못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부에서 당장 사직하라는 말 대신 교육이나 프로젝트 참여 얘기가 나온 건 다 문과영 씨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직접 만나면 사과하고 싶습니다.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기회가 되면 주선해 보겠습. 본인도 반성하고 있으면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며칠 후 문과영은 조그마한 스튜디오 공간을 빌려 첫 쿠킹 클래스 개최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가졌다. 요리 전문가, 문화재단 관계자, 그리고 일부 언론사 기자들도 초대되었다. 현장에는 특별히 레스토랑 측에서 파견한 사람들과 그날 문제의 웨이터도 조용히 와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를 위한 쿠킹 클래스 사전 설명회를 하려고 모였습.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목표는 누구나 자신의 손으로 요리를 만들고 그 요리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녀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자 모여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뒤쪽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있던 웨이터가 살짝 손을 들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그를 발견한 문과영이 잔잔한 미소를 띠며 네 말씀하세요라고 답했다. 저는 바로 그날 문과영 씨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사람입니. 사실 제 자존심과 자부심 때문에 제 행동이 정당하다고 느꼈어요. VIP 규정이니 뭐니 하면서 제가 무슨 정의의 수호자인 것처럼 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 태도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은 숙연해졌다. 웨이터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나갔다. 이번 클래스가 모두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제 태도를 바로잡는 기회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혹시 제가 뭔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적어도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한 요리사가 곧장 반응했다. 당연히 함께 할 수 있죠. 이 프로젝트는 서로에게 열린 마음을 갖자는 취지가 있으니까요. 문과영도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오셔서 다행이에요. 사실 저도 그날 일 이후로 직접 대면하시긴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웨이터는 그제야 안도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함니 아직 부족하지만 제가 직접 배워가고 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 설명회가 끝나고 한참 동안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 관련 의견을 나누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예비 요리사도 참석해 열정적으로 질문을 했고 시각장애가 있는 지원자도 조심스레 말을 붙였다. 언론사 기자들은 이렇게 현실적인 프로젝트는 처음 본다며 감탄을 표했다. 한쪽 구석에서 매니저가 주변 스태프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우리 레스토랑, 앞으로 이 쿠킹 클래스에서 배운 분들을 인턴으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도 논의해 봅시다. 그럼 이미지 개선도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날 이후 SNS와 언론에는 문과영, 웨이터와 화해하고 함께 프로젝트 시작이라는 긍정적 기사가 올라왔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처음엔 레스토랑 갑질 논란이라더니 결국은 교육 프로젝트? 멋지다.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하다니 문과영 대단하다. 우리 사회도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시간이 흘러 모두를 위한 쿠킹 클래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첫 강의 날에는 소수 인원이 초대되어 기초적인 조리 방법부터 차근차근 배웠다. 저마다 신체적, 환경적 제약이 있었지만 이곳에선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로 존중받았다. 그리고 그 현장에 그날 문과영을 무시하던 웨이터가 조수 역할로 서 있었다. 그는 한 지원자가 칼을 잡는 법을 어려워하자 친절하게 손 모양을 교정해주고 안전수칙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지원자는 감사합니다라며 밝게 웃었다. 웨이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다. 제가 예전엔 이렇게 친절하지 못했는데 저도 지금 배우는 중이에요. 한참 요리를 배우던 휠체어 이용자가 문과영에게 물었다. 이 프로젝트가 더 커지면 저 같은 사람도 레스토랑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힘주어 말했다. 물론이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다른 레스토랑들과 연계해 실습 기회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웨이터님도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렇죠? 웨이터는 약간 쑥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 솔직히 그날 이후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는 손님을 자격으로 나누지 않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수업이 끝난 뒤 여러 매체가 함께하는 브리핑에서 문과영은 프로젝트를 통해 거둔 후원금과 레스토랑의 지원금으로 첫 교육 공간을 더 확장할 계획을 밝혔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쿠킹 클래스는 계속 성장할 겁니. 더 많은 동료들이, 더 많은 식당 관계자들이 여기 참여해 주신다면 우리나라 요식업 전반이 조금씩 변화하리라 믿어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요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제 꿈이자 목표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문과영 씨. 사실 그날 겪은 일에 대해 욕설이나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선한 영향력으로 바꾸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한 뒤 차분히 답변했다. 세상을 고발하거나 처벌하는 방식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제 경험상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힘은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더라고요. 그 웨이터분도 그날 저를 심하게 무시했지만 지금은 옆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 제게 중요한 건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리에 함께한 웨이터는 그 말을 듣자 잠시 울컥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정말 고맙습. 저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바꿀 기회를 주셔서. 행사가 끝날 무렵 많은 참여자와 관람객들이 미소를 띠며 자리를 떠났다. 누군가는 사실 오늘 호기심에 왔는데 이렇게 감동받고 갈 줄 몰랐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실제 산업 구조를 조금씩 바꾸려는 시도가 훨씬 의미 있어 보인다고 평했다. 그날 마지막 인사를 하며 문과영은 작게 손을 흔들고 말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친구나 가족들에게도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움직인다면 더 많은 레스토랑, 더 많은 업장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꼭 이곳뿐 아니라 다양한 업계에서도 모두가 존중받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홀구석에서 듣고 있던 매니저와 웨이터, 그리고 여러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작은 사과와 사소한 갈등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꿈을 실현시켜줄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식당에서의 굴욕적인 장면으로 시작된 이 갈등은 결국 모두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지며 불평을 넘어 새로운 길을 연다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행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뒤 웨이터가 조심스레 다가와 다시 한번 고개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했습. 그리고 다시 죄송합니다. 문과영은 환한 미소로 답했다. 이제 저희는 동료가 된 거니까요. 앞으로 같이 잘해봐요. 서로 악수를 주고받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장벽을 넘어 누구나 즐겁게 요리를 배우고 맛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모두는 한마음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다들 오늘 이야기 주변에도 많이 전해주세.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어떤 갈등이 생겨도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내면 좋잖아요. 그럼요, 다 함께 힘을 모으면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식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들 모두의 기대를 아는 채 스튜디오 불이 서서히 꺼졌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입에는 희망에 찬 미소가 어른거렸다. 언젠가 다른 곳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더 많은 식당이 참여하려면 우리가 오늘처럼 잘 홍보해야 해요. 그럼 우리 모두 계속 소식을 따라가야겠네요. 홈페이지에서도 계속 업데이트 해주시나요? 네, 공식 홈페이지와 SNS에 실시간 업로드할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들어오셔서 확인 부탁드립니. 그리고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우리도 매일 체크해야겠네.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 정말 기대된다. 오늘 일 꼭 널리 퍼뜨릴게요. 내일은 또 무슨 소식이 기다릴지 궁금해집니다. 그렇게 모두가 문 밖으로 사라져가며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 위로 담백한 희망의 목소리만이 남았다.